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LH 자소서 다들 잘 쓰고 계신가요? 가번과 나번은 이미 영상으로 좀 올려드렸는데요. 다번부터 쭉 한번 이제 경험류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번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좀 전달했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의사소통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나 워낙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나게 될 나이가 많은 상사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원 응대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나이가 많은 분들과도 또 응대를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세대 간의 갈등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요즘 분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나이가 좀 많은 분들과 어떤 같이 무언가를 해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요. 일단 소재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하나 들었던 것들은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대했던 그런 경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령이 또 많으신데 또 아프셨던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뭐 치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한쪽 귀가 좀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을 해서 나의 의견을 전달했는가 아니면 정말 경력이 엄청 화려한 사람도 있죠. 내가 정말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 누군가는 거의 마스터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과의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또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틀 잡는 거를 좀 보면요. 내가 윗사람에게 아니면 나이나 경력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고 윗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내 방법은 어떤 방식이며 그리고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까지 이렇게 5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서 먼저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렸던 이 예시는요 말보다는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맨 처음에 내렸어요. 의사소통이란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런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로 내렸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경험이 나오죠. 귀가 어두워서 일상적인 대화가 힘들었던 그런 치매 어르신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인데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프시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반질환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 정말 필수였다. 그런 가정을 두었어요. 이거는 실제 치매센터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봉사 초기에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당연히 힘든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답답함 이런 부분을 나는 느꼈겠죠.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표현이나 표정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봉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치매라는 질병을 또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 과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한다는 점을 그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고 최대한 그 어르신들에게 맞는 단어들 쉽고 짧은 그런 단어로 이어진 그런 문장으로만 제가 만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짧고 굵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인내심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 어르신일 경우에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일단 불안감이나 경계심을 그분들이 갖지 않도록 최대한 내가 배려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면 온몸에 오감을 활용한 나만의 이런 대화 방식은 신체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게 치매다 하면은 점점 악화되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 변화 때문에 또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신체의 변화를 느끼던 그 어르신들의 불안감 개선 효과를 좀 이끌어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다소 이렇게 예민했던 그런 화 잘 내시는 어르신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점점 이렇게 그 병이 그래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웃음도 다시 되찾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로 쭉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마음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실 때 좀 어려웠던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병동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 상황을 좀 알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다가가고 해서 내가 최대한 배려로 나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런 사례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예시입니다. 참고라서 이 부분 보시고요. 봉사활동 사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잘 작성 한번 해보세요.